네, 안녕하세요. 중앙대 사학과 이나영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토론자들이 토론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첫 번째는 제가 가문하여 잘 이 주제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부적절한 토론자다. 전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아주 적절한 토론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별로 이 김수진 선생님의 글에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의 기대는 토론자와 발표자가의 긴장과 갈등을 극대화해서 드러낼 때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시고, 특히 토론자가 발표자가 못다한 얘기 혹은 이제 청중이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하는 얘기를 꼭꼭 집어주면 굉장히 통쾌해하죠. 이제 그런 토론자가 못 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부적절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수진 쌤의 인식론이나 방법론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는 편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수진 선생님의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 이제 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원 스님께서 방법론의 범람에 반하여 이제 비난한 이제 인식론적인 것, 글쓰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제 김수진 선생님 그 점에서 굉장히 좋은 예로 이제 여성학자들에게 이렇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저는 좋아하는 이제 학자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뭐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구술사, 그러니까 뭐 반대된 얘기를 하니라 이제 첨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구 궤적이 뭐 이렇게 서로 다른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첨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구술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여성주의자들이 뭐 아까 앞에서 다 얘기하셨지만 뭐 억압된 여성의 경험을 사회하고 역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여성주의자들에게 늘 이제 요구되는 두 가지 긴장과 갈등이 있다면, 하나는 자기 인정, 인정 욕구가 있죠. 인정 투쟁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혹은 학계에서. 그게 무슨 학문이냐, 이제 그게 무슨 방법론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소한 얘기에만 관심이 있다, 거시구조에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에 대한 어떤 반증의 태도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얘기로 제가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찰적 학자로서 자세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증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 그러니까 대상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실중주의 학자들을, 특히 남성 학자들을 비판할 때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이제 일반화하고 그것을 대상화한다. 그래서 삶에 오히려 관심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삶에 위험한 어떤 효과를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드러내고 사람과 만나는 건 굉장히 성찰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두 가지의 재현 방식에 숨겨져 있는 것은 굉장히 이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이제 불안정한 연구자의 자세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이제 토론자도 이 두 가지 형태로 보통 가잖아요. 그래서 가리키려고 드는 토론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넌 왜 이것도 모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자는 너무 훌륭하다, 이제 아까 우리 신경아 선생님 되게 재밌는 재연을 하셨는데, 그래 다 나를 지청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시는 방식이죠.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 다 이제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위치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실제 구술사 연구를 할 때 늘 그런 나의 자신과 만난다는 것을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김수진 선생님의 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여성 구술사 자체를 역사화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연구자들이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화하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실제로 그동안 연구자들이 했던 그 역사화 작업을 역사화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좀 지나내오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윤택림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페이퍼들 많이 내셨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위안부 운동 자체도 사실은 이 구술사를 역사화하면서 역사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의 역사와 여성주의 연구의 구술사 연구의 역사가 이제 만나고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잘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구술사라는 것이 뭐 저도 얘기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도 얘기하지만 하나의 과정이다. 이것이 어떤 목표나 결과가 아니라 지난한 과정으로서의 구술사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력의 과정이나 혹은 방법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지형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혹은 변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김원 선생님이 정지영 쌤한테 하신 질문과 저는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지영 선생님이 이제 그 구체성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구체성에 대한 질문의 그 공백을 오히려 김수진 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윤택님 쌤의 발표에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냐, 정치학의 문제냐, 뭐 사실 이런 질문이신데 그런 질문에도 적절하게 저는 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 토론 시간에 여기 청중들과 오히려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부언을 하자면, 사실 이 페이퍼에는 침묵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제가 최근에는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침묵인데요. 사일런스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억압된 기억, 뭐 망각된 기억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억이 말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죠? 말해져야만 알 수 있죠. 혹은 글로 알 수 있죠. 그 말해지는 순간 내가 아는 거지만 그 사람의 말해지는 기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면 이제 연구자나 구술 체력자가 글로 전달합니다. 그죠? 근데 말해지지 않은 것은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 침묵이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침묵이 되고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침묵이 되지만 그 연구 세팅에서도 침묵이 되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침묵은 늘 트라우마틱한 경험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연구자는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이것과 연관해서 그래서 김수진 선생님 끝에 이제 공감적 청중이 필요하다. 그 매개로 이 트라우마틱한 기억, 이 역사화되는 과정의 매개물이 공감적 청중인데 저는 그것이 달성되지 않았다. 혹은 전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윤종옥 쌤이 아까 최초의 공감적 청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감적 청중이 있었고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언집이 이제 4번 이제 2000년 법정 이후로 나온 이제 증언집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구술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공감적 청중을 만드는 증언집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 혹은 구술자 하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확대되고 확산되면서 그래서 운동으로 확산됐죠. 그것을 통해서 청중들이 끊임없이 생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할머니들이 처음엔 침묵했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생존자가 되고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웅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이 활동가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2000년 이후 지금 2013년까지 이 증언집의 효과가 어떤 것이었나를 조금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중의 얘기를 다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요. 저는 그 구술사의 중요성 혹은 의의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체록이나 이렇게 연구된 과정이나 책으로 나온 것만 얘기하지만 체록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만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만납니다. 그리고 체록에 드러나는 내용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얘기만 있지만 나의 얘기는 없죠. 우린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 해서. 왜냐하면 삶과 삶이 마주치기 때문에 얽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죠. 우리 김수진 선생님 그래도 잠깐 나왔지만 그래서 그동안 이런 구술체록 혹은 증언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2013년 현재 어떻게 변했는가. 저는 이 질문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왜 말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왜 만나는가, 그래서 무엇을 얻었는가 혹은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질문으로 조금 더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위안부 문제는 그 연구와 운동을 연결시켜주는 정말 고전적인 그런 그 사례가
사례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